MBTI 성격 유형별 직장에서의 소통 스타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직장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성격 유형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유형의 장점과 그들이 직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향적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엔 ENTJ, ENFP, ENTP, 그리고 ESFJ 같은 유형들이 포함되는데요. 이들은 외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잘 이끌어갑니다. ENTJ는 특히 목표 지향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명확하고 논리적인 전달을 좋아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통하는 편이죠. 하지만 이런 ENTJ 유형의 사람들은 가끔 직설적이거나 지나치게 목표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누구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NFP는 열린 마음과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소통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관계를 깊게 형성하기를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때로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NTP는 도전적인 대화를 즐기는 편입니다. 재치 있고 호기심이 많아서 활발한 아이디어 교환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의견 충돌로 느낄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해 상대의 감정을 읽는 것도 중요하죠. ESFJ는 사람을 중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세심히 고려하죠. 이들은 팀 내 조화를 위해 노력하며 세세하게 잘 챙기는 성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더 객관적인 판단도 필요한 스타일입니다. 이제는 내향적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ISTJ, ISFJ, INTJ, 그리고 INFJ가 있죠. ISTJ는 매우 신중하고 조직화된 소통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규칙을 따르며 체계적인 소통에 능숙하지만 지나치게 사실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 좀 더 유연함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ISFJ는 보통 직장에서 듬직하고 배려 깊은 동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의견이나 필요를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INTJ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소통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독립적이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연결보다는 자신의 계획에만 몰두하기 쉬우니 협업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INFJ는 감성과 직관 기반의 소통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공감력 있게 대화를 이끌어가지만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각형과 직관형 차이에 따라서도 직장에서 다양한 소통 스타일이 나타난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각형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정보 교환을 선호합니다. 반면 직관형은 아이디어와 가능성 중심의 대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감각형인 유형, 예를 들면 ESTJ, ISTJ, ESFP, ISFP 등은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눈앞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명확한 데이터와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팀원들과의 소통을 보다 실질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에 얽매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그림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직관형인 유형들, 예를 들어 ENFP, INFJ, ENTP, INTJ 등은 창의적이고 아이디어 중심적인 소통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특히 장기적인 비전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MBTI 성격 유형마다 고유의 소통 방식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강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직장 내에서 더욱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이루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감정 중심적인 소통과 논리 중심적인 소통 스타일의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F감정형 유형들은 상대방의 감정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대화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반면 T사고형 유형들은 논리와 객관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대화에서 감정보다는 사실과 근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끔은 단호해 보이거나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계획형과 피인식형 유형 간의 소통 스타일 차이도 살펴봐야 합니다. 제2유형은 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기를 선호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틀이나 일정 안에서 명확하고 구조화된 대화를 중시하며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소통하려는 특징을 보입니다. 반대로 P유형은 더 유연하고 자발적인 소통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보나 상황 변화에 잘 적응하며 대화 중에도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을 즐깁니다. 그러나 제2유형과 P유형 간의 이러한 차이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서로의 접근 방식을 존중하며 보완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MBTI를 통한 성격 이해는 단순히 자신의 스타일을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에서도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MBTI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동료나 상사와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서로 다른 소통 스타일을 알게 된다면 갈등 상황에서도 더 나은 대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협업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결국 효과적인 직장 생활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각자의 강점을 팀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직장 내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MBTI 성격 유형을 활용해 서로의 소통 스타일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직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팀워크와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상대방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성공적인 협업의 핵심이죠. 여러분도 이번 영상을 통해 자신의 소통 스타일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성격 유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MBTI를 활용한 소통 전략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성격 유형을 토대로 먼저 자신이 어떤 스타일로 행동하고 소통하는지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후에는 동료나 상사의 유형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은 시간을 들여 익혀야 하는 과정이지만 점차 서로 간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직장에서의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